옛날 깊은 산 속에 가난한 나무꾼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낚시 나가볼까? 나무꾼은 낚싯대를 메고 콧노래를 부르며 산 아래 강으로 갔습니다. 나무꾼이 낚싯대를 물속에 던져 넣자마자 낚싯대가 움직였어요. 벌써 물고기가 걸렸나? 오늘은 운이 정말 좋은걸. 얼마나 큰 물고기가 걸렸는지 나무꾼의 낚싯대는 활처럼 휘어졌고 낚싯줄은 끊어질 듯 팽팽해졌어요. 나무꾼이 간신히 끌어올린 낚싯줄 끝에는 사람 몸집만큼이나 커다란 잉어가 매달려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커다란 잉어가 있다니! 나무꾼은 잉어의 반짝거리는 비늘과 생생한 눈빛, 그리고 쭉 뻗은 꼬리를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이제껏 낚아온 잉어와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보통 잉어가 아닌 듯 싶은데. 게다가 이렇게 큰 잉어를 나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고. 망설이던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낚싯바늘을 빼고는 잉어를 놓아주었습니다. 잉어는 꼬리를 흔들면서 강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나무꾼은 낚시를 하러 다시 강으로 찾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 참, 지난번에 놓아준 잉어는 잘 살고 있겠지? 바로 그때 갑자기 강물이 출렁이더니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지난번 내가 놓아준 바로 그 잉어잖아. 나무꾼이 놀라 소리치자 잉어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용궁의 왕자랍니다. 지난번에는 강 구경을 나왔다가 그만 나무꾼님의 낚싯바늘에 걸렸죠. 나무꾼님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어서 제 등에 올라타십시오. 나무꾼은 어리둥절해하며 잉어의 등에 올라탔지요. 잉어는 기운차게 물살을 가르며 강물 속 깊이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무꾼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잉어는 나무꾼을 태우고 깊은 바닷속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나무꾼은 아름다운 바닷속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왜 없어? 용궁이 너무 아름다워서 말이야. 용궁 앞에 이르자 잉어는 왕자의 모습으로 변한 뒤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선물을 거절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반지 2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큰 반지를 탐내지 말고 작은 반지를 달라고 하십시오. 나무꾼이 용궁에 들어가자 용왕이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왕자의 목숨을 살려주어 정말 고맙소. 그 보답으로 이 금덩어리들을 받아주시오. 하지만 나무꾼은 겸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땀 흘려 일하지 않고 행운을 얻으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금덩어리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용왕은 나무꾼을 기특하게 여겨
이번에는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럼 이 빛나는 보석들은 어떻소? 하지만 나무꾼은 이번에도 예의를 갖추어 거절했죠. 이렇게 몇 개의 방을 지나 드디어 마지막 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 반지는 어떠시오? 용왕은 진주가 장식된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반짝이는 커다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반지였죠. 그러나 나무꾼은 그 옆에 있는 소박한 모양의 작은 반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굳이 선물을 주고 싶으시다면 이 작은 반지를 주십시오. 그 순간 용왕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건 내가 무척 아끼는 반지라오. 다른 것을 가지면 안 되겠소? 그러더니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부디 이 반지를 소중히 여겨 아껴주시오. 용왕은 몹시 아쉬워하며 작은 반지를 조그만 항아리에 넣어서 나무꾼에게 주었습니다. 작은 반지를 왜 아쉬워했을까, 용왕님이? 나무꾼은 왕자의 당부대로 반지를 받아오기는 했지만 왠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금덩어리나 받아올 걸 그랬나. 하지만 용궁의 왕자가 이 반지를 가지라고 한 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돌아와 보니 집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났어요. 방문을 열자 먹음직스러운 저녁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맛있는 저녁밥이 차려져 있었지요. 나무꾼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나무꾼은 일하러 가는 척하고는 뒤뜰에 숨어 엿보았죠. 그랬더니 저녁 때가 되자 반지를 넣어둔 항아리 속에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살금살금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밥상을 차려 방에 들어가는 아가씨를 따라 들어가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가씨는 나무꾼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저는 용궁의 공주예요. 제가 자꾸 바깥 세상에 나가고 싶어 하자 아버지께서 저를 반지 속에 가두셨지요. 이제부터는 당신을 서방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무꾼은 용왕의 딸을 아내로 맡게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왜 꽃만 같대? 나무꾼은 아주 가난했거든. 차갑지? 아이고 차가워라. 너무 차가운 거 엄마 싫어해? 엄만 너무 차가운 건 싫어. 나도 나는 뜨거운 건 좋아해. 뜨겁다 이거 있죠. 어느 날 나무꾼은 아내와 함께 시원한 강가로 놀러 갔어요. 강가에서 나무꾼은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나무꾼이 깨어보니 푹신푹신한 비단 이불 속에 누워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나무꾼이 의아해하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방님, 꿈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랍니다. 하인들이 공손히 절을 하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니, 산속에 살던 가난한 나무꾼이 언제 이런 큰 집을 지었지? 혹시 도둑질이라도 한 게 아닐까? 예쁜 색시는 어디서 데려왔을꼬?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마다 쑥덕거렸어요. 쑥떡이 뭐야? 소문은 마침내 그 마을 사또에게까지 들어가 나무꾼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나무꾼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마음씨 고약한 사또는 나무꾼의 예쁜 아내가 탐이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나와 내기 바둑을 한판 두자. 내가 지면 이 사또 자리를 너에게 주마. 대신 네가 지면 너의 아내를 나에게 줘야 한다. 사또는 내기 바둑에서 져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죠. 근심에 잠겨 돌아온 나무꾼에게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세요. 이 손바닥을 남에게 보이지 말고 손이 움직이는 대로만 바둑을 두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나무꾼의 손바닥에 용왕이라는 글자를 써주었습니다. 여왕이. 다음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 바둑을 잘 두지 못하는 나무꾼이 사또를 이긴 거예요. 왜? 아, 사또가 뭐야? 신기하네. 어떻게 이겼을까? 분해서 펄펄 뛰고 있는 사또에게 나무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또 자리를 원하지 않으니 이 내기는 없던 걸로 하지요. 며칠 뒤 사또는 나무꾼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잔뜩 실은 말이 강을 건너 먼저 돌아오면 이기는 내기다. 네가 지면 너의 아내를 나에게 줘야 한다. 사또는 기운 세고 날쌔기로 소문난 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꾼은 또 시름에 잠겨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나무꾼을 위로하며 강가로 데려가더니 강물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지?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물이